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 TV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이라는 저희 학당이 편집 출간한 책의 연속 강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국기억의 전성과 혼란이라는 제목의 제5장, 제가 집필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강의자로 나왔습니다. 건국기억이 혼란되어 있다. 이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되었는가 관련해서는 1948년 8월 15일 그날이 성립했다는 전통설이 있습니다. 이 전통설에 대항해서 지금부터 한 17년 전부터 아니다, 1919년 그때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한 것이 건국이라고 봐야 된다 하는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어서 점점 강하게 국민적 기억으로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의 현황으로서는 이게 거의 전 국민을 절반으로 갈라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자유민주의 그 우파와 민중민족의 좌파의 또 역사의식으로 전유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논쟁에 문을 열었다. 흔히들 그렇게 또 많이 신문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제가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 하는 동아일보의 칼럼을 실은 적이 있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 나라가 언제 건국되었는가 하는 논쟁이 이제 시작되었다.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책임의식도 있고 해서 일찍부터 이에 관해서는 저의 입장을 많이 표명해 왔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기왕의 저의 연구 성과를 정리를 하는 형태로 해서 이 제5장 건국기억의 전성과 혼란이라는 제목으로 저의 지론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학술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학술적인 논쟁이 되려면은 그 주장하는 사람과 그걸 비판하는 사람이 서로 마음을 비우고 서로 우회적인 어떤 그 자세에서 마주 앉아서 토론을 해야 되죠. 그리고 많은 그 청중들이 소위 레퍼리들이 있어가지고 그 레퍼리들이 판정을 합니다. 선진국의 학회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좌우 갑론을박이 있다가도 학회가 소집되어서 정리를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학회, 이러면 아카데믹 소사이어티가 있어가지고 그 레퍼리로서 역할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역할을 학회가 없습니다. 레퍼리가 없습니다. 레퍼리가 없는 가운데 경기를 그냥 난투극을 벌이고 있는 이와 같은 실정입니다. 저는 저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마주 앉아서 한 30분만 토론해도 이 논쟁은 끝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논쟁 자체가 정치화되어 있고 레퍼리도 없는 가운데 정치적 대립이 심화된과 더불어 부질없는 논쟁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 한국에 진정한 의미의 레퍼리 역할을 할 그런 학회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해방되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성립하는 것, 대한민국 정부가 성립하는 것,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는 것은 3년 뒤의 일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은 독립을 한 건 아니죠. 미 군정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책에 썼습니다만 1947년 3.1절을 맞이해서 경성방송국은 당시 서울대학교 음대생인 안병헌에게 3.1절에 방송할 어린이 합창곡의 작곡을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독립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독립. 너무나 잘 알려진 노래죠. 독립을 아직 못 이루고 있기 때문에 소원이라 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바뀌었습니다만 원곡은 우리의 소원은 독립입니다. 그 1년 뒤에 1948년 3.1절 그때
이 화면에 보여드리는 장세정 가수의 우러라 은방울이라는 노래가 히트를 쳤습니다. 이 우러라 은방울 노래의 제2절이 이건 인터넷에 찾아서 한번 틀어보시면은 재밌는 노래가 나옵니다만 제2절에 자유의 종이 울어 8.15는 왔건만 해방은 되었건만 독립의 종소리는 언제 울으냐? 아직 독립의 종소리는 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멈춰라 역마차야 보신각이 여기다. 이제 서울 시내를 이렇게 관광을 하면서 보신각이 보이니까 해방도 생각하고 우리의 소원 독립도 생각해서 이런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는 노래가 독립의 종소리는 언제 우느냐 그런 이야기가 1948년 8월 15일까지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염원으로 이야기되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 이때 우리가 이미 건국을 했다고 이야기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신문, 도화신문, 그 당시 신문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 신문을 다 보고 노래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 당시 우리가 독립했다고 이야기한 사람, 건국했다고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미군정 하에서 언제 독립이 되느냐? 이 염려한 사실을 어떻게 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드디어 1948년 8월 15일 미군정으로부터 정권을 인수받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경축식이 펼쳐졌습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잘 아는 어릴 때부터 본 사진입니다만은 이 경축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오늘의 거행하는 식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3년 전에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죠. 우리 민국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경축하는 것입니다. 새로 탄생한다는 것은 1919년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한번 선포해봤지만은 유감스럽게도 그때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국회의장으로서 국회 개회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19년에 탄생시키려고 했는데 그때는 성공하지 못했다. 세계 대세에 연유해서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제 세계 대세가 우리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돌아서 가지고 자유우방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대한민국이 새로 탄생한다. 그걸 경축하는 날이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독립을 선포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거 누가 부정하겠어요? 누가 1919년에 건국되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그 시대의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날 전국에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보여드린 사진은 전라남도 광주에서 대한민국 독립만세 여기 플래카드가 저 왼쪽에 보면 대한민국 오른쪽에 보면 독립만세입니다. 건국은 곧 독립입니다. 우리의 소원 독립이 이루어져서 대한민국 독립만세라는 플래카드와 장식을 한 트럭이 광주 시내를 다니고 흰옷을 입은 우리의 그 백이 민족들이 경축을 하고 어떤 청년이 차 위에 올라가서 대단히 그 위태롭게도 이게 고함을 치고 있는 대한민국 독립만세. 그런데 제가 읽은 여러 개인의 일기 가운데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마을마다 이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소를 잡고 꽹과리 치고 마을마다 두레한다고 자금을 비축해 둔 거 있습니다. 그 자금을 써서 소도 잡고 그다음에 돼지도 잡고 그리고 막걸리도 사오고 해서 마을마다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 일이 기록에 엄연하게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더 부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1년 뒤가 되었습니다. 1949년 8월 15일 이때 다시 독립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 같은 중앙청 광장에서 벌어진 독립 1주년 기념식의 플래카드가 나중에 사진을 확대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 경축. 독립 1주년 경축입니다. 1948년 8월 15일 그날은 그리고 1949년 8월 15일 그날은 Korean Independence Day입니다. 영어로 해서. 그래서 The First Korean Independence Day가 이렇게 경축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 위에 제일 위에를 보면 큰 플래카드가 있는데 한 번 뭉쳐 민국 수립, 다시 뭉쳐 실지 회복. 이것은 독립 1주년 기념을 위해서 2달 전부터 국민 구호 슬로건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때 당선작입니다. 한 번 뭉쳐 대한민국을 수립했고 다시 뭉쳐서 북한 동포를 공산압제에서 구해내자. 북한 우리 실지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때 국민 포스터도 모집이 되었습니다. 국민 포스터 당선작이 바로 이겁니다. 독립 1주년 태극기 날리고 광화문에 해태상이 있고 중앙청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표시가 없어요. 금방 보면 모릅니다. 그러나 태극기가 있고 해태 있고 중앙청이 있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독립 1주년 이거 언제입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이 포스터를 내보이고 이거 언제냐 했더니 많은 학생들이 80, 90% 학생들이 1946년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1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개몽이 되어가지고 지금 일 물으면은 한 80, 90% 학생이 1949년이다. 자, 그렇게 올바로 대답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 옆에는 독립 1주년을 맞아해서 우리 국방을 강화하자 이렇게 해서 비행기 구입을 위한 건국공채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 건국공채가 발행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가지고 건국호라는 이름의 비행기를 12대 마련했는데 이 옆에 사진이 건국 1호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가 과연 공중을 나를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그런 참 미국에서 구입한 중고 비행기 같습니다만은 프로펠러 비행기죠. 그러나 이렇게 초라하게 우리 공군이 출발했지만 지금은 우리 힘으로 전투기도 제작하고 초음속 공군 전투기도 제작하는 이제 그런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건국 1호 비행기입니다. 건국 공채가 발행이 되었고요. 1960년까지 무엇을 더 논쟁할 수가 있습니까? 건국과 독립은 같은 말입니다. 이후 이 독립 기념일이 코리안 인디펜던스 데이스 영어로 이게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광복절이 되었는데요. 국회가 그냥 둬도 좋을 것을 굳이 그냥 왜 하나는 3.1절인데 개천절인데 독립 기념일이 뭐냐 해서 광복절로 바꿔놨는데 여기서부터 혼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혼란이 발생해서 이미 1950년부터 이 독립 2주년부터 도하신문이 광복절을 1945년 8월 15일 해방절로 혼돈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한 3, 4년 뒤가 되면은 아예 그냥 광복절의 기원이 1945년 8월 15일로 바뀌어지는 어떤 혼란이 발생해서 그 혼란이고만 정착해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국가의식 또는 민족의식에서 나타난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결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절의 의미가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지만은 이날에 우리가 독립을 했다, 건국을 했다는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1958년입니다. 1958년이 되니까 건국 10주년 국민 경축이 대대적으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1958년 8월 15일 그날 전국의 건국둥이가 다시 말해서 1948년 8월 15일 그날 태어난 소년 소녀가 194명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태어났겠지만 뭐 그 당시에는 많이 유아 상태에서 사망을 하니까 생존해서 나이가 10살 된 소녀 소녀가 전국에 194명이 서울로 불려와가지고 저렇게 색동 옷을 입고 태극기를 들고 그리고 저 경무대에 들어가서 이승만 대통령과 인사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8월 15일 저렇게 정부 각 부처가 꽃차를 장식을 했습니다. 이거는 외무부 꽃차인데 광복절 외무부 정부 수립 제10주년 경축 이렇게 해서 그 위에 건국둥이들이 타고 시가를 행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꽃차입니다. 당시 서울에 전차가 다니고 있었는데 각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주요 민간 기구들이 이 하나씩 이 꽃전차를 맡아서 장식을 해서 꽃전차를 다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진을 확대해 보면은 어느 기구의 전차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건국 제10주년
기념하는 꽃전차입니다. 8.15 감격으로 국토통일 이룩하자. 당시는 국토통일이 하나의 그 전 국가적 그 슬로건이었습니다. 저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 왼쪽 사진은 정부 수립 제10주년을 기념하는 3군의 분열식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사진을 모아서 건국 10년 행정 화보가 편찬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경축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도 이를 경축해서 도하신문에서는 특집을 신문 전체를 다 이렇게 할당을 해가지고 건국 10주년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는 특집을 실었습니다. 한 면 전체가 만화로 차 있는데 그중에 그 윗부분만 지금 이렇게 스캔을 한 것입니다만은 이 동아일보가 만화로 본 10년 만상이라고 신문에 게재한 어떤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왼쪽이 백주 테러사, 중간이 좌익 사건, 그 다음에 오른쪽이 국빈 방문, 그 다음에는 또 이 주요한 사건들을 이와 같이 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4.19가 있고요, 5.16이 있고, 정치적 격동을 겪었지만은, 그래도 이날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그 인식은 사라지지 않아서 1968년이 맞이했을 때는 건국 20주년 경축이 또 있었습니다. 그날 역시 꽃전차가 이루어졌고요. 밤에는 서울 남산에서 불꽃놀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정부적으로 건국 20주년을 기념하는 어떤 식이 있었고요. 저녁에는 주한 외교 사절들을 초청해서 경복궁 경희루에서 건국 20주년, 인디펜던스 20주년을 기념하는 어떤 파티가 있기도 했고, 조선일보에서도 격동 속의 건국 20주년이라는 또 특집을 사진과 함께 주요 사건을 한 40~50개 이렇게 발췌해서 신문에다가 매 연도의 중요한 사건들을 싣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제가 아주 자료를 찾으면서 재미있게 본 것은 당시 동아일보에 김성환 씨가 고바우 영감을 매일 싣고 있었는데 건국 20주년을 경축하는 만화를 실었습니다. 건국 초창기에는 어린애가 어머니 등에 엎여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미국입니다. 어린애를 엎여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건국 10주년에는 제법 컸고, 그 다음에는 건국 15년에는 어머니와 대등한 신체로 컸고, 건국 20주년이 되어서는 드디어 이제 어머니를 안고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보살펴야지 하는 이와 같은 것을 고바우 영감이 보고 있는 이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건국 20주년을 맞아서 1968년을 맞았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원조로부터 재정 자립을 합니다. 아마 김성환 씨나 그걸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 정부 재정의 한 30~40%가 미국 원조로 충당되었어요. 그러나 이때가 되면은 미국 원조가 한 10% 미만으로 확 줄어들고 미국이 더 이상 한국 재정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사실상 독립을 하면서 그리고 1971년이 되면 이제 미국 원조가 딱 끊어집니다. 미국 원조 학교로부터 졸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년 한국이 되었다, 자립하게 되었다, 이런 거 국민적 어떤 동감을 이 만화로 잘 표현하고 있는 이제 그와 같은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1968년까지는 국민적 기억으로서 건국의 기억이 확실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8년 그해 건국 20주년을 맞아서는 여러 그 신문을 보면은 외국으로부터 축전이 날아온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미국의 존슨 대통령, 중국의 장개석 총통, 여러 사람들이 한국의 독립 20주년을 축하한다 하는 이제 이와 같은 전문을 보내온 것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건강하게 유지되던 건국에 대한 기억이 이후 20년간 희미하게 사라지는 가운데 혼란되고 있었습니다. 1978년 건국 30주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체제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전국 도처에서 반유신 저항 스트라이크 데모가 일어나고 있었고요. 이런 와중에서 정부는 건국 30주년을
경축하지 못했습니다. 그 10년 뒤 1988년에는 제6공화국이 성립을 했는데 그해 여름에 88 올림픽이 있게 되죠. 그 소란통에 국민적인 행사 통해 정부 수립 40주년을 기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점점 건국에 대한 기억은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었다. 왜 건국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었을까? 심각한 정치적 갈등이 그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98년이 되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건국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제2건국을 주창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진, 경향신문의 사진입니다만은 그 광복절 행사에서 특사를 평양에 보내겠다 하는 이제 이런 그게 큰 타이틀로 뽑혀 있습니다만은 그 위에 보면은 건국 50주년을 맞이해서 김 대통령이 제2건국을 주창하면서 남북의 그 통일 방안을 이제 제시하는 그러면서 이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는 제2건국이다. 다시 말해서 1948년은 제1건국이다. 우리 이제부터 제2건국, 새로운 어떤 새로운 어떤 정치 문화의 새로운 선진된 나라를 건설하자. 이제 이런 그 운동을 펼칩니다. 이 운동은 당연하게도 1948년에 이 대한민국이 성립했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고, 이날 광복절 축하식에서 김대중 대통령 역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건국을 해서 6.25 남침을 방어를 하고 또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 역사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와 같은 건국 50주년 행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부 각 부처에서도 그에 호응해서 보여드린 대로 한국은행은 기념주화를 발행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주화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는 고속도로, 도로공사에서는 대한민국 건국 50주년을 기념하는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발행했습니다. 그 위에 것은 2만원짜리, 그 아래 것은 3만원짜리. 뿐만 아니고 전신전화국의 최신청에서는 공중전화로 사용하는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 공중전화 카드도 발행하고요. 통계청에서는 건국 50주년 기념 통계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제가 그 통계자료집은 아주 긴요하게 활용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와 같이 건국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김대중 정부 하에서 성대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1968년이 되면은 건국에 대한 기억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건국 30주년, 건국 40주년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건국 50주년 행사가 김대중 정부 하에 있었지만은 건국에 대한 기억이 잊혀지고 분열을 일으키는 추세는 그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드디어 건국 60주년이 되어서는 건국에 관한 기억이 쪼개졌습니다. 이 60주년은 뭡니까? 환갑을 맞이한 거죠. 아까 1968년에는 성년 대한민국 했는데 이때는 환갑 대한민국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건국 60주년 행사를 아주 거창하게 벌였습니다. 기념주화도 발행하고 통계자료집도 내고 또 여러 가지 화첩도 발행하고요. 관민 공동의 건국 6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 학술대에 나와서 논문도 발표하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 왼쪽 사진은 경복궁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주관하에 정부의 공식적인 건국 60주년 기념 행사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민주당의 이 오른쪽에 보는 사진에 보는 의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왜 건국 60주년이냐? 이 나라는 1919년에 세워졌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건국 6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 것은 위헌이다 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1987년에 제9차 헌법 개정 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1919년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 하는 이런 구절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문이 잊혀지가는 약해지는 건국기억의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가지고 건국기억이 희미해지고 혼란되는 추세를 틈타서 잘못된 어떤 헌법 전문이 만들어지는 통에 이게 다시 세월이 20년이 지나면서
드디어 이 나라가 1919년에 세워졌다는 주장을 하게끔 만들었고, 그 주장은 이명박 정부에 저항을 하는 제야 민족 세력과 야당 민주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 민주당이 정부의 공식 행사를 거부하고 효창공원에 있는 백범 김구성성의 묘소에서 별도의 모임을 갖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고, 헌법 소원도 제기하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야당의 주장은 정부의 기념 행사가 헌법 위반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해서 각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 나라 건국의 역사에 대한 기억이 분열된 가운데 16년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해마다 광복절을 맞아서는 이 나라가 언제 건국되었는가 하는 이 부질없는 논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당시 신문을 보고 자료를 보면은 명확한데, 그런 자료나 신문에 근거하지 않은 채 다분히 정치적인 어떤 파장의 수단으로서, 정쟁의 일환으로서 1919년 건국설이 제기되어 와서, 그 결과 2024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는 다시 한번 광복절 행사가 두 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왼쪽은 민주당 의원들이 백범 기념관에서 광복절 기념 행사를 하는가 하면은, 오른쪽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공식 행사가 이렇게 광복절 기념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고 태극기를 흔들고 있습니다만 속 내용은 다릅니다. 이 건국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이렇게 갈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현상이 발생을 한 가운데 드디어 이 역사에 대한 기억이 분열이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이르렀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 책에서는 부산 동서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브라이언 마이어스 교수가 쓴 이 사랑받지 못하는 공화국이라는 이 책에서 그 한편의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 브라이언스 교수는 미국인인데요. 북한 문제 전문가입니다. 자기가 한국에 와서 다년간 생활하면서 대학생들을 만나고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미국의 대학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차이가 있다. 이 나라에는 국가 이성 내지 국가 정신이 없다. 매우 약하다. 그 대신에 민족 정신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호적이고, 그러나 국가 정신, 국가 이성에 바탕을 둔 애국심은 대단히 취약하다.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서 서해에서 침몰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40여 명의 장병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동서대학교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서대학교 캠퍼스 내에 그렇게 전사한 동료를 기리는 추모 행사는 조짐도 일지 않았다. 미국 같으면 분명히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동료 대학생을 기리는 어떤 행사가 있었을 텐데, 한국에는 전혀 그러한 조짐이 없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언제 건국되었는가 학생들에게, 강의실에게 물으면 전부 엉뚱한 대답을 한다. 심지어는 1392년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세울 때 이 나라가 세워졌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생도 있다. 저도 그런 학생을 강의실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 나라의 기본 이념,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빈곤한 사실상 현대 노예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동포적 우애감은 대단히 강한,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믿는 이와 같은 한국 대학인들의 학생들의 국가의식, 이것을 사랑받지 못하는 공화국이라는 책에서 이제 소개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고, 이 나라가 정신적으로 대단히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점을 제가 쓴 이 챕터의 마지막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국가적 기억이 분열되는 중요한 어떤 요소가 바로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는 그 구절이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때 헌법 전문에 그것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바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2008년에 이르러 1919년
건국설이 공식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제가 2006년에 우리도 독립기념일을 만들자 하는 그 주장을 한 것이 하나의 조그만 계기가 되었다고는 하나, 이것이 2년 뒤에 정부가 건국 60주년을 기념하고자 했을 때 국민적, 정치적 기억의 분열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헌법 전문이 중요한 빌미가 되었습니다. 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는 구절이 헌법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던가를 제가 다음 시간에 제 6장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